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A씨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제의 백구 산업단지 개발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해 지역 상생 거점 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의 119 소방안전센터 청사 차구가 유해가스 노출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단 한 곳에도 배연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친척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35억 원 상당을 투자했던 A씨의 친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고창에서 전날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진철 기자, 숨진 A씨를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에서 전날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일 아침 7시 35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날인 19일 오전 8시 30분쯤 동네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백신은 보령 바이오파마 보령 분류로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보건당국은 해당 사안을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한편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이상 유무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전날 백신을 맞고 다음 날 숨졌다면 A씨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도 한데요. 정확한 검사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몇 가지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올 가을 들어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4일 인천에서 한 고교생이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졌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미상이라고 1차 소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즉 사망 원인이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더 정확한 결과는 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창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올해 층간 분쟁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화 상담 건수는 2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1만 7천여 건에 비해 34% 증가했습니다. 현장 진단 접수 건수도 올해 7,400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6% 늘어났습니다. 윤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진단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119 소방안전센터 청사차고에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9 안전센터 1,146곳 중 배연 설비가 설치된 곳은 33%가량인 33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배연 설비가 갖춰진 곳은 충남과 인천, 세종 순이었으며 서울, 경기 등 15개 소방본부는 절반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북은 설치 대상이 51곳이지만 단 한 곳에도 배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친척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1살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5억 원 상당을 투자했던 A씨의 친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제의 백구 산업단지 개발을 승인 고시했는데요. 제2의 특장차 전문단지로 조성될 백구산단,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제시 투자유치과의 정혁원 담당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 백구 일반 산업단지 계획이 최근에 승인이 났는데요. 이 사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네. 특정 기계산업 관련 업체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에 따른 그 수요에 부응하고자 저희가 2단지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특장차 2단지의 면적은 약 10만 평이고요. 이 중에 산업시설 용도는 약 7만 4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물론 1단지와 동일하게 자동차 및 트레일러 단일 업종이고요. 금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 17개사가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고요. 분양은 순조로울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백구산단을 제2의 특장차 전문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예. 특장차 단지는 공간적으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상생 거점 단지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장차 제2단지는 산업분류코드 30코드 자동차 및 트레일러 단일 업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엔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단지에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특장 기계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는 금년 7월에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산단 예정 부지 인근에 특장차 전문 업체들이 있고 또 특장차의 안전 검사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자기 인증센터도 갖추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2018년도에 저희들이 약 9만 8천 평 정도의 특장차 제1단지를 완성을 해서 28개 업체의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20개 업체는 부품회사고요. 8개 업체가 완성차 업체인데 총 다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80명의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고요. 또 1단지에는 자기인증센터가 있어서 특장차 제작부터 검사,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현재 그 단지 안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센터는 전국에 경기도 화성과 저희 김제시 두 곳밖에 없고 특장 상용차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자기인증센터에서 인증검사를 통과하여야 출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검사 수요가 급증해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안전평가당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세 종류의 인증장도 추가 구축할 예정이고 사업 모두 전라북도와 저희 김제시 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이 지역 상생 거점 단지로 조성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네. 고용 창출 및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발전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 중심에 저희 김제시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부품 조달 문제, 미래형 전기 특장차 개발 등 산적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특장차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특히 금년에 전라북도 주력산업으로 선정되어서 전라북도와 우리 김제시 특장차 관련 업체의 지혜를 모은다면
특정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우뚝 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 정효곤 산단조성 담당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 섬유가 세계 시장 미래 핵심 소재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 탄소 산업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탄소 산업의 시장성과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한국판 뉴딜에 소재 독립 뉴딜을 포함시켜 탄소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탄소 소재 시장 규모는 올해 355조 원에서 오는 2030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탄소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산업의 침체와 함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종 분야에서 활용도가 대폭 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 산업 기술력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였던 스포츠 레저 산업용 탄소 섬유 시장마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일본의 무역 보복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효성 탄소 섬유 전주 공장을 찾아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고 올해 7월 전북을 탄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탄소 산업이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사업의 연계 사업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도 탄소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거나 자생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정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전북도가 그린 뉴딜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 섬유 관련 사업은 수소 자동차 저장 용기 실증, 대형 풍력 블레이드형 소재 및 3메가와트급 블레이드 상용화 기술 개발, 7메가와트 이상 대용량 해상용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등입니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그린 뉴딜과 연계한 탄소 소재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탄소 소재 가치 사슬을 완성하고 원료 다변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전북의 탄소 섬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며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0일) 오전 10시쯤 부안군 위도면 인근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가 침수됐지만 해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보내 레저보트를 인근 위도항으로 옮겼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보트가 갯바위에 부딪히면서 바람이 샜고 침수가 진행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밤 사이 지명 가까운 곳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최저 기온 11도, 낮 기온 19도로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잔뜩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20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 임실 18도, 순창 정읍 19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다소 구름 많다가 다음 주 초까지 맑겠습니다. 다만 동부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은 구름 많겠고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 소식 없이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온열기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